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어느덧 1월달이 오늘 마지막 승부조가 되겠군요. 일단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아프지 마시고 운전 잘 하시고 건강하게 잘 쉬시다가 오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은 일단 마지막 날이니까 매매를 잡다한 매매 하지 마시고 딱 집중력 있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는 내일 승부주와 후반부는 자문 매매 현황 같이 붙여 놓을 테니까 바쁘신 분은 전반부만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주력으로 볼 것은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데이원 컴퍼니, 데이원 컴퍼니와 실무 교육 콘텐츠. 아마 정보도 다 이제 아시겠죠? 제가 저분들부터 말을 해서. 그리고 아스테라시스, 그리고 와이저넛, 이렇게 세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하니까 일단 같이 내일 어떤 세 종목이 어떤 릴레이를 펼칠지, 시소를 펼칠지, 다 좋을지 다 나쁠지 가늠하기 힘들죠. 내일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단 항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신규주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종목도 한번 볼까요? 내일 마지막 날인데 방금 말한 신규주들 이렇게 모았는데 미트박스까지, 오늘 상장한 미트박스까지 같이 묶어 놓읍시다. 그래야 구색이 맞겠죠.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트박스까지 붙여서 내 종목을 보자. 그래서 내일 신규주를 내일 하실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딱 신규주만 딱 내 종목 딱 올려놓고 그 내 종목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주는 한 종목만 해도 힘들거든요. 그 중에서 한 종목 딱 잡아가지고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내일은 여러 종목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또 집에 가야지요. 자, 그리고 여기 애들은 자, 내일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보면 제닉스 같은 경우 다 무정 권리락이 있습니다. 내일. 자, 보시면 지금 29,550원, 이건 9,870원입니다. 그 다음에 빅텐츠 한번 볼까요? 21,600원이죠. 빅텐츠는 액분입니다. 8,640원. 이건 액분입니다. 빅텐츠, 제닉스 빅텐츠였습니다. 그 다음 크라우드윅스. 크라우드윅스는 역시 이것도 액분입니다. 15,130원, 기준가 7,570원. 액분이 두 개지요. 자, 그리고 S&T 모티브라고 있습니다. S&T 모티브. 자, 요도 권리락이죠. 51,500원짜리가 28,100원. 그죠? 그래서 액분 변경상장 두 종목, 권리락 진행되는 종목 두 종목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일단 이벤트 열린 종목들이니까 이 종목도 똑같이 좀 붙여 놓으시고 튀는 종목 있으면 같이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내일 이벤트가 열린 종목들이 총 8종목입니다. 7종목이죠. 미트박스에 먼저 같이 붙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잘 보시고 내일 종목 여러 개 하지 마시고 딱 한 종목만 하십시오. 한두 종목만.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하고 오리엔트 바이오 봅시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간에 상한가를 못 먹는 것이 좀 아쉬워요. 전공이. 상한가를 먹어야 좋은데 상한가를 못 먹었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전공하고 오리엔트 바이오하고 같이 붙여놓고 봐야지요. 내일 시간에 5% 올라 있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는. 그 외에 동신건설이나 그리고 형지, INC 이런 애들 같이 붙여놓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내일 한번 봅시다. 어찌 될런지. 지금 오늘 정규시장을 보면 전부 다 김문수 관련주들이 다 상한가를 지금 갔잖아요. 벨로프, 평화산업, 홀딩스 평화산업, 대형포장, 사조시푸드 이런 애들은 다 한가 풀렸죠.
대형 포장 거의 마이너스 9%대까지 갔네요. 근데 김문수 테마가 이렇게 뜬다는 것은 이거는 좀 아닌지 싶은데 말입니다. 제 견해로서는 그렇게 뭐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재명 관련주는 이렇게 보자. 관련주는 어떻게 되는가. 다음엔 LS 네트워크스와 LS 에코에너지. 내일이 마감일이라 따지고 보면 내일 만약 상승을 해준다면 이거는 다음 달까지도 가져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뭐 안 봐줄 수는 없겠죠. LS 네트워크스가 3.0%, 그래서 에코에너지가 4.1%입니다. 아침에 시가를 보고 일단 시가 높은 애부터 자꾸 늘어져야 되겠죠. 네트워크스하고 같이 놓고 봅시다. 두 종목. 다음은 이수화학과 이수스페셜티입니다. 이수화학 시간에 4.4%. 남대로 뭐 좀 재료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사실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이수 쪽 요 얘네들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한 번씩 가면 또 잘 가거든요. 뭐 내일 한번 봅시다. 일단은 어중간하면 한번 손대지는 마십시오. 지금은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십시오. 47,000인데 물론 내일 거래가 되면 좀 많이 흐르겠지만은 좀 천천히 보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게 있을까 뭐 이런 관점으로 약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자. 이수 스페셜티는 1.4% 이렇게 두 개 같이 묶어서 놓읍시다. 이렇게 묶어서 보면 눈에 금방 띄입니다. 개별주 한번 볼게요. ABL 바이오 차트로 보면 일단 뭐 밑에서 끌어올라가는 스타일이었을 텐데 요즘에 뭐 자꾸 뭐 나오잖아요. 빅파마와 이술 논의 중이다. 뭐 수출을 하겠다. 이런 소리 나오고 있으니까 시간에 관심을 받은 것 같은데 때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코그리는 몇 개 있는 친구니까 내일 한번 봅시다. 개별주 내일 뭐 그렇게 볼만한 종목은 없을 텐데 말입니다. 프로, 시가 프로 유동 매매를 합니다. 시가 5% 잡히면 5% 안에서만 지니까 청산한다. 그러면 다칠 일 없습니다. AFW는 눌림 종목인데요. 한 개 정도는 해봐야죠. 시간에 4% 올려놓았는데 좀 높죠. 4%면 인정해주고 고생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1600원 3.7% 1600원 딱 기준가 하나만 잡고 합시다. 밀리면 도망 나와 있습니다. 돌파하면 또 들어가고요. 자, 말도 많은 이수페타시스가 일단 상한가를 갔습니다. 일단 어찌든지 제2호 인수가 이제 뭐 어쨌건 안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떨어진 좀 서름이 있죠. 제2호 때문에 요거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요거 좀 회복은 했습니다만 이 정도 폭까지 다시 지자리로 가줄까?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천천히 해봅시다. 내일 보고 이것저것 하기 싫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수 같은 종목도 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 하나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양치기 소년이 돼서 조금 지켜보세요. 벨실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피커가 오늘 좀 상승을 했다가 내려오고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당위성이 없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시가에는 5.5% 올려놓았네요. 좋습니다. 우리 4천원 4%대 4천원 기준가, 그리고 만약에 힘이 세가지고 4,100원 6%를 돌파하면 들어가는 전략, 이렇게 4천원과 4,100원 딱 두 가지 틀을 놔도 가운데 손대지 말고 어떻게 방향성을 움직이는가 그렇게 봅시다. 돌파했다가 미끄러지면 또 도망 나와야 됩니다. 스피커는 G2파는 시간에 3% 올랐는데 원전주는 뭐 나쁘지는 않죠. 당분간은 한번 봅시다. 전력슬 인프라투죠. G2파워 아니고 다른 종목이구나. 전력주니까 내일 한번 보죠. 그래서 물론 다른 종목들 참 많습니다만 내일은 이렇게 좀
구분을 딱 지어 놨으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딱 눈에 띄기가 좋아서 집중력이 하기에 좋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종목 가지고 한번 내일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후반부에는 사문 오늘 매매 현황과 트레이드 히스토리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명절 잘 보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1월 23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이 지나고 나면 긴 연휴가 접어드는데요. 아무래도 연휴 앞이라 여러모로 시장이 좀 혼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는 안 좋았습니다. 둘 다 마이너스 1%대로 빠져서 마감이 되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죠. 내일은 어쨌든 불금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진행했던 여러가지 종목들 어려운 시장이었지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고군분투를 했는데 또 한번 복귀를 하면서 특징점이 있는 종목들도 한번 보고, 그리고 트레이딩 수정 보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린 배셀 한 종목만 보유를 하고 넘어왔죠.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1번과 2번으로 오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요. 1번은 전일날에 우리가 허리춤을 공략해서 상한가를 보유를 하고 넘어왔지 않습니까? 15% 정도 수익을 안고 넘어왔죠. 이게 전일의 매매 현황인데 15% 정도 수익을 안고 넘어왔는데 오늘 40에서 40 한 2% 정도 수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번은 단순한 하나의 트레이딩이었지만 이것이 상한가를 붙이게 되고 다시 오늘의 수익과 연결되는 아주 시발점이 된 장소였죠. 그래서 항시 트레이딩을 할 때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은 그림을 그릴 때 단지 몇 프로를 먹을 것이라는 그림보다는 그 그림이 완성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항시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는 배셀이 전일에 수익을 안고 넘어온 이것이 오늘 유효했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그냥은 또 보내지 않았죠. 원래가 전일에 이 정도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은 더 좋은 모습 좀 유지해야 돼야 되는데 상한가를 한 번 더 간다든지, 근데 연휴 앞이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데이팀들은 1200원을 고집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기다리자. 그럼 전일에 보유한 사람들은 40% 이상 수익을 챙겼으니까 편안하게 기다리는 거죠. 더 밑에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더 밑에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보자고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래도 한 5% 갭이 나는데, 한 5% 정도 갭이 나는데 13%대죠. 우리가 8%대니까 그 정도 5% 정도의 어떤 수급이 안 들어와 주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수급이 있어야 좀 파동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역시 1200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파동의 힘을 확 붙죠. 그래서 오늘 20% 정도 수익거이 나왔습니다만 욕심 같아서는 그래도 한번 시가까지 한번 타치를 해주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점은 좀 아무 연휴 동안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은 수익은 아니죠. 그래서 배셀 한 종목으로 60% 수익은 나왔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전에 시초가 기세주로 시초장 공략 종목으로 나온 종목은 2종목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이 티웨이 항공이었죠. 장전에 나온 종목은 시가 기준으로 항시 진행이 되죠. 오늘 티웨이 항공 참 깔끔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시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시간, 급등력에 대한 시간이 중요해요. 여기에 지금 9시 14분입니다.
장 시작해서 땡 해서 14분 동안에 오늘 15% 정도 수익을 주었죠. 이런 종목들을 이제 제가 항상 선호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뭐 끌고 가면서 중간중간에 먹고 뭐 하는 그런 매매도 있겠지만 피곤하죠. 그리고 많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죠. 그리고 먹어도 크게 먹지를 못한단 말이죠. 하지만 깔끔하게 아침에 수급이 힘이 가장 좋을 때 확 하고 끌어올리는 이런 스타일의 매매가 가장 바람직하다. 정신적으로나 계좌를 운영하는 거나 매수 매도를 하기에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급등주 스타일에서도 이 시초가 매매는 가장 좋은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오늘 TA항공은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는 상당히 깔끔했다. 깔끔하고 매점을 딱 잘 지어줬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중간에 뭐 8%, 그 중간에 뭐 11% 이런 것들 딱 15% 맺어주고 마무리 지어주는 것, 이런 스타일이 오늘 TA항공이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깔끔했던 트레이딩으로 이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진행되었던 장전의 시초가 종목 중에 한 종목이 고영이었습니다. 고영도 역시 시초가 매매로 진행이 되었던 종목인데 오늘 매매가 두 번이 있었죠. 첫 번째 시초가 매매 진행이 됐지만은 수익률은 5%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4% 정도 이 정도만 주고 가지를 못하고 미끄러졌죠. 하지만 항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미끄러진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항시 관심 종목에서 추적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락을 했다가 올라오는 이 시점, 다시 이 시점이 두 번째 공략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뭐 요즘에 5% 수익금을 안 준다고 해서 실망스러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직은 시초장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급등세를 타면서 그래도 한 10% 가까이 수익은 주게 됩니다. 뭐 따지고 보면 10%더 이상의 수익은 줬지만은 본 수익은 뭐 이게 본 수익이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고영도 오늘 사실 오늘 뭐 다른 종목들 시장이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죠. 전부 다 파래가지고 뭐 급등주 종목들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죠. 그런 점에서 기세주가 살아남기 힘든 시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고영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관이 어제 153만 주란 물량을 넣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데 오늘도 81만 주가 넣었군요. 거기에 조금 일말의 기대감이 해야 되나요? 그런 걸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거뒀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장전의 기세주로 진행했던 고영이나 그리고 TA항공 같은 것은 두 종목 다 깔끔하게 성공한 케이스 같습니다. 테마주를 다루다 보면 테마주의 종목이 적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1등, 2등, 3등이 뭐 몇 대 종목이 있다면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이 확실하게 지어집니다. 하지만 테마주가 종목이 많을 경우에는 그 중간마다 각자가 또 다른 그룹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이 뭐 A그룹이 생길 수 있고 B그룹이 생길 수 있고 C그룹이 생길 수 있죠. 그동안 첫 번째는 당연히 A그룹이 관심을 받고 시장을 주도를 하다가 너무 과도한 급등을 했다니 그러면 B그룹이 다시 받아서 또 끌어올려주고 A그룹은 좀 쉬겠죠. 다음에 C그룹이 또 받아서 또 끌어올려주고 또 B그룹도 좀 쉬겠죠. C그룹이 죽을 때는 다시 A그룹이 살아나는 이런 식으로 그룹형 테마들은 이런 식으로 잘 움직입니다. 즉 테마 종목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식이죠. 근래에 들어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종목이 많은 테마라 보면 역시 양자 관련주 테마주들이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을 끌고 왔던 첨단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조금 숨을 죽이고 있죠. 한가도 안 맞기도 하고 뭐
다른 역량도 있었겠지만은, 그리고 한국 첨단이나 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나 뭐 이런 애들도 조금 모습이 안 좋고 파인텍도 모습이 안 좋죠. 근데 IUV 플러스가 다시 그 자리를 또 이어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IUV 플러스와 한 종목 더 있죠. 우리로를 같이 묶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적으로 잘 트레이딩을 했다고 봐요. 오늘 IUV 플러스와 우리로의 투 트레이딩은 타이밍을 잘 맞춰서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IUV 플러스는 오늘 당연히 시가가 음봉 출발했지 않습니까? 시가 음봉 마이너스 2% 출발했죠. 이미 이것은 오늘 틀렸구나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죠. 더군다나 오늘 목요일이었는데, 하지만 꼭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했죠. 색깔이 바뀌고 파란 놈이 빨간 놈으로 바뀐다든지, 빨간 놈이 파란 놈으로 바뀐다든지, 그럴 때는 아주 주의사항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오늘 IUV 플러스는 마이너스 2%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당연히 진입을 해야 될 자리였죠. 그 뒤로 역시 아주 급등력이 좋았죠. IUV 플러스. 오늘 그래갖고 24%까지 올라갑니다. 23.6%니까 거의 24%죠. 이런 게 참 편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일단 꼬리가 확인이 된 상태에서 상승을 해서 살짝 죽어주고 다시 진입을 하는 이런 상태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마음이 편하거든요. 다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다치지 않고 수익을 챙기는 것이 좋은데 이런 식으로 꼬리를 공략해서 먹는 수익들은 상당히 따뜻하죠. 그래서 오늘 IUV 플러스는 그나마 죽어가는 양자에서 테마에서 그나마 좀 힘을 끌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잘해준 것 같아요. 더불어서 우리로도 같이 진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시간대면 지금 이 시간대에 지금 이제 상승을 타게 되는데, 이 시간대는 거의 IUV 플러스가 거의 15% 이상 20%를 올라가고 있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망설이고 있었죠. 그러다가 IUV 플러스가 우리가 타점을 노렸을 때 어느 정도 IUV 플러스가 20% 넘어가서 수익권에서 큰 수익을 주고 챙겨나가는 와중에 있을 때, 그때 당연히 우리로를 봐야 될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음봉에서도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오늘 얘는 또 마이너스 2.8%였죠. 둘 다 똑같은 2.8%였지만 우리로는 IUV보다는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음봉으로 떨어지는 폭은 더 컸죠. 하지만 우리 밑에 꼬리는 보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은 작심을 하고 들어가지 않는 한은 잘 안 보죠. 그래서 역시 그 타겟이 뭡니까? 색깔이 바뀔 때만 보자. 기다리자. 요 밑에 거는 안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안 먹어도 오늘 17% 18% 먹었단 말이죠. 이런 거는 참 보너스 수익이란 말이죠. 즉 IUV과 같이 묶어서 보는 상황에서 여기까지로 얻어오는 수익이니까, 그리고 IUV이 어느 정도 먹은 상태에서 새롭게 진행이 되는 아주 순차적인 오늘 그룹 테마 매매 행태로 됐기 때문에 아주 매매하기 상당히 뭐 약간 일본스러운 말이지만 왁구가 잘 맞았죠. 톱니바퀴처럼. 그래서 오늘은 IUV과 우리로 수익이 이렇게 딱딱 시계 반월처럼 잘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유지를 해줬다는 점에서는 오늘 양자 관련 테마는 잘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좀 아쉬웠던 점은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한국 첨단도 한번 따라와주는 모습을 취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그러지는 못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로와 그리고 IUV 플러스 대단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제주 반도체와 오늘 미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한 2%가 약간 부족한 그런 흐름이었는데 아무래도 목요일이고 연휴 앞이라 조금 그런 점은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우리가
제조 반도체 흐름을 추적을 하면서 조금 지켜는 봤죠.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라는 이제 그런 것이 좀 관점이 있는데, 우리는 14,000원을 타겟을 이렇게 잡고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이라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은 잘못 들어가면 좀 분위기가 애매해지는 그런 흐름이라서 좀 확인이 필요했죠. 그래서 우리 14,000원 기준가로 우리는 보자라고 진행이 되었는데, 그 뒤로 이제 상승력을 키워줬습니다만은 조금 아쉬웠죠. 오늘 전체적인 폭을 보면 16%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딱 허리쯤에서 들어갔죠. 14,000원. 우리가 오늘 수익이 한 8%, 8, 9% 정도 나왔으니까 허리쯤에서 들어갔는데, 물론 요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미 이 중간에서는 우리 벌써 다른 종목들 막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양자애들 막 지르고 있고, 티웨이 쓰리고 있고, 막 이러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속도 느린 애들하고는 뭐 굳이 그래 할 필요는 없었죠. 하지만 그 애들 좀 처리를 하고 나서는 약간 여유가 있을 때는 이런 애들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제주 반도체는 2%만 더 올라가줬으면 한 10% 수익가 나왔을 텐데, 그래 준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기세조 종목들을 안 놓치고 같이 진행을 해서 수익을 가져온다는 것. 즉 눈으로 가만히 보고 있고 보내버리고 손을 털어버리는 것보다 참여를 해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수익을 챙겨온다는 것. 그것은 트레이더의 자존감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거고, 그리고 큰 수익은 앞에서 좀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데 8% 10%짜리라도 챙겨옴으로 해서 수익의 폭이 보기보다 푹푹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보너스 수익을 얻어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가 크죠. 제주 반도체는 뭐 아주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은 오늘 놓치지 않고 잘 챙긴 종목이라 그런 점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미트박스 역시도 오늘 조금 아쉬웠죠. 좀 기대감이 조금 있었고, 오래간만에 신규 상장주라 기대감도 있었고, 뭐 스펙주도 때로는 힘을 써주기 때문에 뭐 또 관심은 가졌지만은 역시 우리들 생각과는 좀 틀리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좀 아쉬운 감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 반도체처럼 뭔가 이슈가 있는 종목을 그냥 보내지 않고 우리가 다루고 트레이딩을 한다는 점에서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트레이더로서요. 그래서 아침에 시가에서 보합을 돌파하는 이 시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만 수익률을 한 5%뭐 정도밖에 주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또 그냥은 보내지 않았죠. 뒤에 우리는 17,000원 기준가를 잡고 끝까지 우리는 17,000원을 돌파 못하면 손대지 맙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꼬리를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그 이유는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7,000원을 돌파하는 이 시점을 다시 우리는 포인트를 잡고 진행이 됐죠. 8, 9%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트박스나 그리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트레이딩을 놓치지 않고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이 시장과 같이 움직였다는 것, 즉 시장과 같이 어느 정도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오늘 내가 뭔가 트레이딩을 하고 뭔가 이 시장에 참여를 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해준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미트박스는 그리고 제주 반도체는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러한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또는 매매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좀 중요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종목의 특성상 어떠한 종목을 매매를 할 때 똑같은 종목이 세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먼저 할까요? 똑같이 뭐 수급도 똑같고 거래대금도 똑같고 뭐 재료도 똑같다고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 첫 번째로는 항시 뭘 보라고 했습니까? 일단 뭐 재료의 두께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근데 재료가 세 개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끼를 먼저 봐라고 해야 되죠. 끼.
그 끼는 예전에 상가를 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먼저 봐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맺어줄 줄 아는 애를 봐야 된다. 즉 들어간과 나옴이 맺어줄 줄 아는 친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맺어주지 못하면, 즉 끊어주지 못하는, 즉 어중간하게 뭐 한 10% 들어갔다고 꼬르륵 내려오고 뭐 12, 3% 갔다가 꼬르륵 내려오고, 그런 종목을 하는 것보다 가만히 둘러보고 이놈은 한번 갈 때 확실하게 찔러주더라는 그런 종목이 있으면 그런 종목을 우선적으로 봐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상한가를 가주면 더 좋겠지만 상한가를 안 가더라도 그래도 28, 9%까지 올라가주는 그런 파괴력 있는 것 친구가 참 좋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끼와 그리고 끊고 매점을 잘해주는 친구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친구를 다시 또 써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오늘 빛과전자는 아주 거기에 부합한 친구였다고 봐요. 오늘 빛과전자는 시가가 8% 출발했지 않습니까? 시가 8% 출발인데 못 갔죠.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모레 연휴인데 그대로 꼬꾸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어제 상매매한 사람들은 8% 먹고 죽겠죠.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마이너스 7%대까지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5%대까지. 근데 오늘 같은 날에 또 꼬리를 잡으러 들어가자? 그건 조금 무리성이 있죠. 역시 제가 항시 강조하는 거, 제가 내일 승부조 10수에도 항시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보지 말라.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보조 지표를 띄우고 온갖 뭐 여러 가지 뭐 거래량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응? 온갖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죠.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명확한 것만 보라. 이 바쁜 요즘에는 갈수록 더 트레이딩이 더 바빠지고 더 날카로워지는데 그런 걸 쳐다보고 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기세를 느껴라. 기세를. 두 번째로는 뭔가 변모와 패턴이 바뀌는 현상이 오면 그것은 놓치지 말라. 그 두 개만 잘해도 기세를 느끼는 것은 매도하는 시점에서 좋고, 내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급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숨이 좀 살짝 떨어지는 그런 아주 미묘한 그런 시점, 그런 시점에 딱 매도가 나가거든요. 그런 시점을 느끼려면 전체적인 기세의 흐름을 자꾸 느끼는 연습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수많은 실전 경험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빛과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역시 색깔이 바뀌는 이 지점 포함해서 돌파를 할 때 밑에 5%를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요 위에 걸 우리 다 먹죠. 요 밑에 거는 안 먹어도. 오늘 상가 찍었지 않습니까? 네. 상가 딱 타치를 딱 해줍니다. 5% 이거 안 먹어도 30% 먹었으니까. 아주 깔끔했죠. 예, 깔끔했습니다. 한 30분 걸렸나요? 예. 여기 10시 반이니까 여기 9시 한 30분? 그 정도 했겠네. 3, 40분 걸렸겠네요. 오늘 빛과전자에서 전자가 가르쳐주는 여러가지 공부할 점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복귀를 자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복귀를 그냥 오늘 이놈이 여기서 뭐 빠지고 저기서 어떻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복귀와 매매의 관점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는 복귀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한번 이 말뜻이 무슨 말뜻인가를 한번 곰곰이 고찰을 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맺고 끊어줄 줄 아는 친구, 그리고 과거의 패턴에 끼가 많은 친구, 그런 것이 왜 중요한지 그런 것을 잘 기억을 하고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빛과전자 오늘 조합에서 상가까지 급행열차를 깨끗하게 태워준 친구였습니다. 감사한 친구죠. 트레이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멤버십 창이 뜨는데요.
거기서 소대한 프로젝트 이 등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매일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참여를 못하는 직장인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메신저나 이런 것으로 다시 진행을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창이 뜨니까 거기 오셔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여기 채팅창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이었는데 나름대로 고군분투 선전은 잘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목요일장이 불금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매매가 되었는데 그런 느낌은 뭐냐면 매매 자체가 난잡하지 않았고 깔끔했다고 오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매가 깔끔했기 때문에 수익폭도 나름대로 건전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배세를 우리가 상종목이었기 때문에 상매매로 오늘 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거의 배셀만 수익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 170한 5% 이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은데 나쁘지는 않았죠.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GNC 에너지 상수익도 있습니다. 한 7% 정도 있습니다만 그건 적지는 않았고요. 그것까지 합치면 180%는 넘겠죠. 오전장에 매매한 것 치고는 우리가 보통 2시간, 이것도 우리가 어제 매매한 거지만 보통 2시간 정도 매매를 하는데 사람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하시는 트레이더들은 수익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자평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죠. 오전장 수익을 제가 오전장 마칠 때 매일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오전장 수익을 잘 관리하십시오. 오후장에 가서 운동을 하든지 산을 가든지 사우나를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해라. 그 대신 열심히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저녁에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그리고 내일 오전에 딱 집중을 해달라. 튼튼하고 맑은 눈으로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하는 트레이딩의 최선의 집중력을 요구해달라. 제가 요구하는 건 딱 그거 하나지 않습니까? 밤에 술 먹고 허리멍텅 해갖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방금 일어나 와가지고 매매한다고 앉아있고 그러지 말라고요. 주식에서 성공을 하고 싶으면 주식을 자기 생활을 주식화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화장실에 가는 것도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밤에 잠을 자는 것도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하는 것도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생활화를 주식을 생활화해야 돼요.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직업병이랄 수도 있겠죠.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트 가가지고 어떤 신제품이 나왔으면 나도 모르게 이 회사가 어디 회사지를 먼저 봅니다. 상당히 좋은데 이 회사가 어디 거지? 이렇게 해서 혹시나 와서 또 와서 검색도 해봅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인가. 이제 그 직업병이라 할 수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운동하는 건강에도 좋지만 맑은 정신 유지하는 데도 좋아요. 모든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잘하고 있고 잘 돼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루어지진 않아요. 설렁설렁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은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루틴이 있고 자기만의 패턴이 있고 자기만의 깊은 고찰에서 나오는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습게 보지 마시고 정말 주식시장은 다른 어떤 것보다 위험하잖아요. 꼭 잊지 마시고 마인드를 독하게 먹고 성공할 때까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